이번 시간에는 생성자와 소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성자와 소멸자입니다.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것이죠. 객체를 만들 때 필요한 코드를 포함할 수 있고요. 파이썬에서 생성자 이름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앞에 언더바 2개, 그 다음에 init, 뒤에 언더바 2개. 언더바 init, 언더바라는 이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생성자 메서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 한 쌍의 소괄호가 나오고요. 그 외에 이제 인수들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개 변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는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 소멸자는요, 객체가 소멸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실행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객체를 소멸시킬 때 필요한 코드를 넣을 수 있고요. 소멸자 이름은 될 언더바예요. 인스턴스 객체는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될 때 소멸되는데 요 이야기는 저 뒤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코드를 작성하면서 아래쪽 그림 그려놨지만은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된다는 건 코드를 통해서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자라는 걸 정의를 해볼게요. 이거는 미리 생성자, 소멸자, 그 다음에 인스턴스 메서드를 만들어 놓은 코드입니다. 이걸 작성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언더바 init. 첫 번째 인수가 셀프이면은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init이라는 것은 파이썬에서 클래스의 생성자로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다가 프린트 이렇게 프린트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셀프.name은 홍길동, 셀프.gender는 남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앞에서 만들었던 코드보다 좀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앞에서는 그냥 셀프.name 홍길동, 셀프.gender 남자 이렇게 않고 name은 홍길동, gender는 남자라고만 썼는데 여기는 init이라는 뭐 생성자라는 것도 만들고 name, gender 앞에 셀프도 붙이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요거를 생성자라고 하고 이거를 소멸자라고 하는데요. 소멸자는 그냥 이렇게 텍스트 메시지를 출력하라고 하고 하나 더 만들죠.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퍼슨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행시키잖아요. 이렇게 퍼슨 객체를 생성한다고 나오죠. 프린트 인포 호출하면요, 퍼슨의 생성자가 실행되면서 name과 gender에 홍길동과 남자를 할당하죠. 그런데 name gender 앞에 셀프가 붙었으니까 현재 객체의 name과 현재 객체의 gender가 할당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P1에는 name은 홍길동, P1에는 gender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객체를 소멸시키는 것은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P1은 person에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할당하는 거죠. 이거 실행시키잖아요. 그럼 이렇게 person 객체를 생성합니다. person 객체를 소멸시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메모리 공간에 person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고 이거를 이제
참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퍼슨 객체를 또 만들고 기존의 변수가 참조하게 하면은 이전 거는 레퍼런스가 끊기죠. 사라져야 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객체가 소멸되니까 퍼슨 객체를 소멸시킵니다. 새로 만든 것은 만들어지니까 생성합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존의 변수에 다른 객체를 할당시켜도 기존 변수의 객체를 소멸시키는 방법이고요. 또 이렇게 해도 돼요. 저는 p2는 person 하고 객체 만들었잖아요. p2는 none을 할당합니다. 이래도 객체를 소멸시키는 거죠. 아니면요 del 이용해도 돼요. 아까 p1이 있잖아요. del p1 이렇게 해도 객체를 소멸시킵니다.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된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p1은 person 했는데 p2는 p1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아까 del p1 하면은 객체가 소멸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행시키는데 메시지가 출력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이런 거죠. 객체가 있는데 p1이라는 변수가 person 객체를 참조하는데요. 이거를 p2도 참조하게끔 한 거예요. 그런데 p1만 지운 거죠. 메모리상에서 사라지도록. 하지만 여전히 p2는 원래의 person 객체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시키려면요 p2도 같이 지워줘야죠. 그래서 이번에는 p2 지우면은 이렇게 소멸시킨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게 객체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될 때 소멸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소멸시킬 때 소멸자가 실행이 된다고 했어요. 앞에서 person이라는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 때 항상 이거 보시면 항상 네임은 홍길동이고 젠더는 남자예요. 저는 객체를 만들 때 네임과 젠더를 원하는 값을 넣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요, 아까 작성했던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 놓은 다음에 좀 수정할 거예요. 어떻게 수정하냐면은 셀프 뒤에 네임 젠더라고 정의합니다. 네임 젠더, 그 다음에 홍길동과 남자 자리에 홍길동 지우고 네임, 그 다음에 남자 지우고 젠더라고 적었어요. 나머지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요 네임과 젠더를 받아서 셀프라는 객체의 네임에 인수로 전달된 네임 값을 저장하고요, 셀프라는 객체의 젠더에 인수로 전달된 젠더 값을 저장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객체를 만들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person하고 셀프에 해당하는 인수는 집어넣지 않아요. 호출할 때는 여기다가 네임과 젠더를 적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네임 값은 홍길서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젠더는 여자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때 p1이 가지고 있는 네임과 젠더는 뭐가 돼요? 그렇죠, 홍길서 여자가 되는 거죠. 프린트 인포 실행시켜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 init이라는 함수 만드는 것처럼 생성자가 실행이 될 때 객체의 초기 값을 받을 수 있게끔 매개변수 정의하고 셀프.점 이용해서 그 객체의 어떤 변수가 할당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에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름만 정해주면은 디폴트 값으로 남자가 되게 하고 싶어요. p1은 person하고 길서 이렇게 홍길서 이렇게
뒤에 성별은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만 하고 실행시키고 싶어요. 실행시키면 에러가 발생해요. 젠더라는 위치인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생성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 볼까요? 이렇게 name이란 매개 변수만 정의하고 프린트문 똑같이 넣죠. 그 다음에 self.name은 name인데 self.gender는 무조건 남자가 돼. 이렇게 이렇게 정의해놔요. 메서드가 두 개죠. 이 클래스를 다시 실행시켜서 아래 객체에 다시 만듭니다. 실행시키면은 객체가 만들어지죠. 프린트 인포 실행시키면은 옹길선님 여자입니다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인수를 하나만 집어넣었어요. 에러가 발생하죠. 이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메서드가 중복 정의가 되어 있어요. 파이썬은 메서드 중복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 둘 중에 사용 가능한 것은 나중에 정의한 거예요. 만약에 이 생성자 위치가 위아래 순서가 바뀌면요 아래쪽에 있는 거가 실행이 되고 나머지가 실행 안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순서를 바꿔봐요. 순서를 바꾸고 실행시키면 이제 인수를 두 개 집어넣는 거가 실행이 안 돼요. 그쵸? 파이썬에서는 함수 중복, 메서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슬라이드는 그 다음 장에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뭐 인스턴스에서 초기화하는 거, 그 다음에 생성자는 중복이 안 된다는 거 쭉 설명해놨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생성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언더바 init 언더바 그리고 셀프.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객체의 멤버를 초기화시킬 매개 변수 선언을 해주면 되겠죠. init 소멸자 언더바 될. 파이썬은 메서드 중복 정의 안 되죠. 근데 생성자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왜 쓴다고요?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의 멤버를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생성자와 소멸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속과 재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